고려제약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3.3%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8회전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고 PBR은 0.76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회계가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리베이트 비자금에 대해서 한번 좀 추적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지은, 이강준 기자가 두 사람이 머니투데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경찰, 경기도 대형병원 압수수색, 불법 리베이트 수사 본격화. 고려제약이 전면에 띄워졌습니다. 고려제약에 이어 비제약사 리베이트 의혹 수면 위로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경찰 수사 급물살, 이렇게 이제 총 제목이고요. 이런 리베이트가 왜 불법이고 죄가 되냐 그러면 의료법 23조 5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범인 대표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처방을 유도하거나 거래를 유지하는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이나 물품, 편의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받는 쪽이 죄가 되냐 주는 쪽이 죄가 되냐 그러면은 쌍벌죄일 것 같습니다.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구조적인 문제라고 밝힌 후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경찰은 현재까지 2천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을 입건했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약사,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현금, 가정용품 등 물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답니다. 이게 스루프 타임즈에서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얘기할 건 없겠지만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치열한 경쟁인데 리베이트를 합법화할 방법은 그러면 난리 나겠죠. 일반 기업도 구매하는 직원들. 저도 그 조직에 있을 때 구매를 해봤는데 리베이트 이러면 곤란하지. 오너가 당연히 인정 안 할 거예요. 니들 비싸게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요건 처방전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영화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처방전 좀 당신이 해달라. 그래서 성공한 여주인공 그런 영화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불법성, 중독성 이런 게 밝혀져 가지고 나중에 좀 결말이 안 좋아지고 그런 영화도 봤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합법화는 어렵겠지만 정당한 인사치레 정도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자관 금품 수수 이런 거, 그리고 또 제약회사는 리베이트 비자금을 어떻게 만드는 건지, 합법적으로 처리한 게 있는 건지,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면 회계가 또 불투명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분석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 분석을 해가지고 나타날 게 별로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추적을 해보죠. 핵심적으로 그거를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매출이 1분기에 193억 하는 회사인데 전년보다 4.1% 감소했고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9.2%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3.2% 감소했어요. 매출 규모가 얼마 되지도 않은 중소제약회사가 리베이트 마케팅을 했다? 대형 제약회사를 향한 샘플로 걸려든 것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약업계나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과의 리베이트 관계가
중소기업만 하겠냐, 중소제약회사만 하겠냐,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죠. 매출 감소의 WCAI의 증가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다. 이렇게 제가 좀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의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73억 6천만 원으로 전년보다 4.8% 감소해가지고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했습니다. 0.7% 마이너스인데 여기에서 원재료 및 상품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율은 0.3% 상승했고요. 그 결과가 운영경비는 0.8%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 1.40으로 전년보다 0.06포인트가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34억 600만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3억 7,1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1억 1,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WCI의 구성품 중에서 상품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포션이고요. 제품이 8억 5,100만 원 감소했는데 거꾸로 제공품이 1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1분기에. 그런데 전년도 제공품은 9억 5,500만 원뿐이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제공품이 37억이나 증가했다고 그러면은 이 공정이 제약회사 공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무슨 알약 만드는데 뭐 회전체가 막 들어서 알약이 만들어지고 그런 동영상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제약회사 공정이 얼마나 길길래 자꾸 이렇게 제공품이 늘어나는지 이거 실제 한번 실사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 뭐 재고는 실사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 11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 연초보다. 이것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 슬픈 영업이익이 더 감소한 겁니다. 제공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가공비 배부 재고산의 증가에 주된 이유는 제공품의 증가다. 뭔가 다음 재고자산 증강 검증에 문제가 노출된다고 여기서 미리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ABC 표현 방법은 아주 표준적인 방법으로 썼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에 마이너스 11억 2,100만 원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의미고요. 전년도에는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원재료 사용액이 나오고 상품 매입액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에 상품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게 아주 가장 표준적인 방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잘하고 있는데 원재료 사용액은 0.2% 감소했고 상품 매입액이 16.3% 증가했습니다. 수요 예측 뭐 이런 관리가 조금 좀 덜 되고 있다 이렇게도 봐집니다. 그런데 그 매출원가 재료비는 11.8%가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0.8% 증가했어요.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33%로서 0.7% 상승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료비는 0.7% 하락해가지고 여기서도 우리는 그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또 2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관리비 합과 그 다음에 그 여기 MCR 더하기 OE의 합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 회사 자료로 보면은 164억 원인데 이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하고 판매관리를 더하면은 16억 2,450만 원뿐이 되질 않아요. 16억 4천만 400원인데 400만 원인데 그래서 1억 6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디서 이게 차이가 났겠냐? 이것은 제가 봐서 재고자산에서 문제가 있다.
그 재고 자산에서 1억 6천만큼 비자금을 만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한번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검증을 좀 해보면은 일본은 이 재고자산 명세로 제가 뽑은 거고, 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회사가 제시한 거죠. 그러면은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200만 원이면은 이 정도면은 그냥 단수 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거를 보면은 마이너스 8,400만 원은 재고가 감소했죠. 이 WCI 재고자산 명세에서 뽑은 것은 감소했으면은 비성분에서는 플러스 8,400만 원으로 나와야 되는데 재고자산의 변동이 2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1억 6,600만 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비성분 2억 500만 원의 재고 감소로 재고가 이게 감소한 거예요. 요게 마이너스가 증가했죠. 그러면은 이게 플러스면은 실제 감소인데 감소를 했다고 한 거니까 1억 6천만 원의 재고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이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만들었어요. 재고는 1억 6천만 원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얘기고, 이런 게 리베이트 비자금 형성 요소에 들어가지 않겠냐. 이거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추적이. 매출에 연결이 안 됐다 이거죠. 1억 6천만 원어치 어디 재고가 없어졌는데 매출로 연결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은 200만 원, 6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1억 6,600만 원에서 그걸 빼면 딱 1억 6천이 나오죠. 비성분이 오류가 있는 겁니다. 회사가 제시한 비성분이. 그거가 어떻게 패스가 돼서 됐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 맞추는 것은 요거는 공인회계사도 이런 방법으로 할 거예요. 저같이 지금 그런 방법으로는 공인회계사는 접근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스루프트 회계를 분석하다 보면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스루프트 회계가 정확하게 손익을 낼래니까. 저건 1억 6천만 원의 리베이트 자금 아니냐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한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인건비를 보면은 인건비 등으로 했어요. 그러면 퇴직급여까지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40억 4,9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4.9%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3명이 증가했고, 인당 평균 임금은 5,980만 원, 약 6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년도보다 3.7% 상승할 것 같고, 그래서 노동 생산성을 요즘 자꾸 얘기해가지고 좋다, 원가 회계의 노동 생산성 얘기하는데 0.8%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노동 분배율이라는 게 또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본 측에서 이런 거를 따진다 그러길래 좋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인건비 나누기 슬리퍼 영업이익으로 보겠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100% 이하여야 될 텐데 회사 인건비 준 것보다 회사 영업이익은 더 적게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보다 거의 영업이익 나가는 영업이익 수준 거를 인건비로 다 나간다는 얘기죠. 이게 장사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 외주가공비 17.9%, 여비교통비 22.2% 감소했고, 지급수수료 4.3%. 그럼 여비교통비에서 무슨 빼가지고 또 하는 거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의심을 자꾸 해보면은 지급수수료 나가는 거에도 뭔가 또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운영경비에서 자금 마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재고자산이 분식회계의 보고라고 그럽니다. 전문가들이 누가 얘기할 때 거기에서 하는 게 딴 거는 손을 안 건드리고 재고에서 손을 건드리면은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1억 6천만 원어치 비공식으로 팔아가지고 들어온 그 비공식 현금을 리베이트 돈으로 쓴 거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어요. 추론이라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을 때 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추론이 아닌 것은 그냥 내러티브, 상상입니다. 내러티브라고 보통 그러는데 소설을 쓴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그 회전율이 크게 내려갔어요. 37.7%나 하락했고 슬픈율은 0.28% 상승.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생산성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자 부채는 거의 없는 회사예요. 뭐 일부 지급이자가 조금 나가는 건데 여기 뭐 저기 그 100만 원 단위가 안 돼가지고 0%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분식회계라고 하는 것은 4분면 중에 4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 들어가는데 회전율 하락했고 슬픈율은 상승해서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이것을 반증하려면 우리 왜 그런 회사 아니에요?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하고 상품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인상이 됐다는 거 이거 증명해야 되고 또 하나의 추가적인 증거로 수량으로 그 매출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도 하락한 거로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현물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수량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외부에서는 이건 알 방법이 없죠. 그래서 원재료 가격 보니까 0.4% 상승하긴 했어요. 여기에는 요거는 이제 그 가중평가까지 한 건데 여기에는 상품이 빠져 있죠. 그리고 그 비중이 제시한 것은 25%뿐이 되질 않습니다. 기타가 75%나 되니까 그 75%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모르죠, 우리는. 어쨌든 제품 가격 추이로 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가중평균을 할 방법은 없고 2.7%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반중 추론은 어쨌든 25% 범위 내에서 25% 범위 내에서 그 패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얘기한 걸 제가 조견표로 만든 거고 어쨌든 그 패스가 되긴 됐습니다. 하지만은 1, 2, 3단계의 1억 6천만 원은 그거는 불투명한 거예요. 이 반중 추론은 합격을 했지만은 검증 패스는 됐습니다만은 요걸 또 조견표로 만드는 겁니다. 그 제조 원가 세계니까 좋다. 그러면은 이게 제조 원가 비율 중에서 원재료 비중이 66.9%니까 0.3% 하락 압박을 받고 또 가공 비율 뭐 여러 가지가 올라갔으니까 0.2% 인상 요인이 있고 그래서 원가를 0.5% 올려야 되는데 2.7%나 높게 올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그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1, 2차 추론이 하락했다고 봤잖아요. 그러니까 0.4%뿐이 증가를 안 했는데 판매 가격이 2.7%면은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서 나온 대로 상대적으로는 하락한 거로 인식해 줄 수는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좋다 이게 패스되지만은 그 검증 재고자산 증강 관계에서 나온 1억 6천만 원은 빼도 박도 못하는 오류 금액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설명은 좀 그냥 넘어가고요.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 할 때 1 더하기 305%하면 4배보다는 5%더 판매한다.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했을 때 815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됩니다. 478억 9,300만 원 매출 원가는 제조원가 통해 가지고 재고 증강까지 가정해서 9.2%가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 478억 9,300만 원을 뽑아서 역으로 그래서 이 815억 원을 판매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시행 결과 보통 이걸 납품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대학병원에 어떤 약품 어, 그 박스 단위로 파는데 82,000원이다. 무슨 대학병원에 82,000원에 납품하는데 그러면은 15,757원. 이거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꽤 높은 거에 들어가죠. 의약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증가하면은 재고가 9.2% 증가하는 전제 조건이었죠. 그런데 그 1%만 더 팔아보자. 그러면 재고가 1%더 내려갈 거예요. 8.2%만 증가할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이 157억 원이 164억 원으로 증가해서 영업이익 증가가 6억 4,400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가 계획을 좀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루펫은 단순합니다. 이 단순함의 아름다움이 있는데 운영 경비로 이것도 305%다 합니다. 그러면은 782억 원 매출 예상액이 나오고 매출 재료비로 하더라도 똑같이 나옵니다. 스루픈율이 62.9%, 제약회사는 아주 스루픈율이 높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이거는 스루펫을 하면 7만 8천 원뿐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거짓말 안 하고 하니까 이 가격으로 그냥 팔게요. 그러면 다른 제약회사는 8만 2천 원에 파는데 당신네들은 7만 8천 원에 팔아도 되겠어? 그럼 의사가 속으로 그럼 내가 먹는 게 별로 없는데 또 이렇게 될지도 모르죠. 아, 의약 분협에 의해서 그 처방전만 내리죠. 그러면은 그것도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기 의사하고는 관계 없는 거니까 이거를 이 제약회사는 그럼 유통회사한테 넘기는 모양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리베이트 마케팅은 의사한테 가서 직접 해서 처방전 써달라고 그러고 약국에 다 이 배포하는 것은 의약 도매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뭐 국내 우리 문재인 정권 때 누구 어떤 독점해가지고 누구 밀어줬대는데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런 자료를 좀 또 검색해 보려면 또 오래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 파워포인트로 그 자료 모았던 걸 어떻게 빨리 검색하는 방법이 없나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할 방법이 AI까지 동원이 돼야 되는 건지 데이터는 다 있는데 어쨌든 7만 8천 원에 팔아도 13,573원 남소.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재고 회전율을 3.5회전까지 좀 해라. 그러면은 825억 팔면은 156억 남는다. 대신 운영 경비는 더 써야지.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2.4%가 얼마 더 쓰는 거냐? 8억 4,100만 원 더 쓰는 거예요. 그래 8억 4,100만 원 써가지고 20억을 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투자해야 될 돈이죠. 영업사원들 보고. 그 대신 이제 재고 회전율도 올라가고 이런 좋은 우리가 긍정적인 포지티브적인 그런 사업 계획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 중간에 인서트한 게 스루퍼 타임즈를 하다 보니까 일본의 어떤 전문가 같은 사람이 현금 재고 곱하기 그 다음에 그 현금의 회전율이 경제 규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제가 얘기하는 인벤토리 곱하기 인벤토리 재고 회전율이 매출 규모다. 이게 그 산식이에요. 그 산식. 이렇게 이게 이제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이게 맞아 떨어져요. 논리적으로. 회전율만큼 매출 재료비도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죠. 이게 또 경제 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반 기업에도 당연히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판매액가는 아까 4만 원 더 적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재고를 그 재고를 증가한 기업은 7만 8천원으로 깎아요. 후려쳐야 돼요. 근데 그 스루프 기준으로 재고 견적을 낸 기업은 그대로 팔아도 좋고 만약 납품하는 어떤 경우라면은 그렇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48억 4,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어떻게 작년하고 금액이 약간 비슷하는데 6.1% 약간 내려갔습니다. 48억 1,000만 원 적게 벌었네요. 그리고 2번 EMS 그 사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3억 원이 나갔습니다. 거꾸로. 그 다음에 FEM 최종 현금이 25억 2,700만 원 나갔습니다. 그 고정자산에 나간 거는 3억 3천만 원이 안 되고 다른데 어디 꼭 나갔을 거예요. 한 25억이 최종 나간 돈이. 그 채권자 뭐 이런 거는 이제 이 레버리지는 제로니까 이익배당 16억 이익 배당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돈이 나갔냐면 나가지도 않았어요. 또 왜 그러냐면 부채에 그 미지급 또 배당금이라고 돼 있는데 뭐 다른 재원 쪽으로 돈이 좀 나간 것 같아요. 그 금융자산 뭐 이런 쪽으로 장사하면서 또 금융자산이에요. 이런 쪽으로 그거는 이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자본 변동표는 자기 주식 거래로 뭐 조금씩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16억 200만 원 요거 검증이 됩니다. 요거는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이 연차 배당. 합치면은 그 배당률이 좀 내려갔다고 봐야 되겠죠. 2%.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주가가 5,540만 원으로서 그 1,360원 그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고요. PBR은 그 0.76으로서 전년도 동기보다 가격이 그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박상훈 씨가 38.84% 지분을 가지고 있고 박혜룡 씨가 10%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리베이트 비자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거 알면은 이거 거의 뭐 점쟁이죠. 그런데 우연인지 일치인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비성분 금액하고 재고자산 검증을 하면서 2023년도 1분기에 1억 6천만 원의 재고가 어디로 없어졌다. 그거이 좀 의구심이 간다. 요 정도까지는 제가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